1997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복제양 돌리 277번의 실패 끝에 복제에 성공했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난치병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명이라는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돌리는 여러가지 질병과 질환으로 인해 결국 2003년 안락사되었는데요. 양 평균 수명의 절반 정도만 생존했던 돌리의 안락사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에 대한 경고다. 수많은 실패 끝에 유일하게 생존한 결과로서 가치가 있다. 이후 유전자 복제 기술은 인간 복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크고 작은 논쟁들을 이어나가며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복제에 관한 법률과 윤리, 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학 속의 윤리 문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책의 가장 큰 줄기이죠.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몇 대 몇이냐 가시를 따질 만큼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학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아과를 방문한 한 살배기 아이의 엄마는 지난 12개월 동안 아이가 맞아야 할 모든 백신을 접종시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홍역 예방주사가 아이에게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고 아이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게 되었죠. 의사는 아이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보고된 홍역 발생 사례가 극히 드물더라도 67건 정도이며 이 중 한 명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기에 접종은 필수라고 엄마를 설득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혹시나 모를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을 거부하는 엄마, 혹시나 이 아이를 통해 홍역이 전파될까 우려하는 의사. 의사가 엄마의 말에 따라 아이를 접종시키지 않는다면 윤리에 어긋나게 되는 걸까요? 문득 생각해보니 오늘날의 이 시국과 매우 비슷하군요. 자그마한 지역 병원에 입원한 뇌종양 말기 환자, 인공호흡기를 달았지만 의사는 뇌 기능이 모두 멈춘 뇌사 판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가족은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 희망에 있음을 이야기하며 병원에서 더 치료를 이어나가길 요청하는데요. 의사가 이 요청을 거부하자 가족들의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소속된 단체에 모금 활동을 펼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환자의 가족은 법적으로 뇌사 상태에 이른 환자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내가 당사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않으시나요? 이처럼 의학 속의 윤리 문제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문제를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 생존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아주 연루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사였다면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은 어떠한 윤리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나 또는 내 가족에게 닥칠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서 우리는 의학 속의 윤리라는 관점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만 할까요? 북 TMI 드라마 속 명의가 된 느낌이 듭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집 전문의가 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의료인이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사명감이 끌어오르셨던 분들, 현직 의료인 또는 학생 의료인으로서 의학 윤리적 판단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